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 살고 있고 적당한 회사 다니며 제 인생 즐기고 있는 34살 여성입니다. 평소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풀어서 요즘 한참 운동에 빠져 있다 보니 제 입으로 말하긴 부끄럽지만 나름 동안이에요. 주변에 이혼자라고 하면 뭐라도 본 것처럼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젠 그 반응도 익숙해지네요. 제가 사실 1년 전에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2년 남짓한 결혼 생활이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큰 행복을 느꼈던 순간임과 동시에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순간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혼하는 데 있어서 고부 갈등, 성격 차이 등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저는 좀 특이합니다. 고부 갈등도 고부 갈등이지만 빈대붙기 바빴던 시댁 식구들 때문에 정말 정신병 걸릴 뻔했었거든요. 물론 아주 대차게 차버리고 훌훌 털어버려서 지금은 제 할 일 하며 잘 살고 있지만 말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너 내가 말한 매장 가서 가전 구매한 거 맞니? 포인트 들어온 게 아무것도 없구나. 아, 엄마. 그거 다른 매장 가서 샀어. 더 싼데 우리 마음에 드는 데가 있어서 아무래도 우리 집에 드릴 건데 우리가 마음에 들어야지. 야, 내가 거기서 하랬잖아. 이번에 포인트 적립 많이 해서 간만에 쇼핑 좀 하려고 했더니 너네가 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니? 세아가 네가 꼬드겼니? 아니요. 어머니, 저희가 처음에 매장 갔었는데요. 영호 씨도 그렇고 마음에 드는 게 없대서요. 그런 게 어딨니? 그래도 내가 추천해준 매장인데 우리 집 가전들 다 10년 이상씩 거뜬히 쓰는 거 보면 몰라? 어머니, 저희도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쓸 물건들인데 저희 취향대로 고르는 게 맞죠. 맞아, 엄마. 솔직히 엄마가 골라준 거 다 브랜드 없는 거잖아.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제품들이고. 우리가 고른 건 AS도 확실히 되는 거라고. 나중도 생각해야지. 대충 알아서 잘 쓰기 나름이지. 어휴, 내가 못 말려 정말. 거참, 오빠랑 새언니는 엄마 부탁도 못 들어줘? 그깟 거 얼마나 한다고. 야, 너도 나중에 결혼하면 알겠지만 우리 살림을 장만하는 거지 엄마 살림을 사는 게 아니잖아. 그럼 나중에 엄마가 하라는 대로 꼭 해라. 에이, 촌스럽잖아. 아무튼 오빠가 엄마 비위 좀 맞춰주지. 그리고 새언니, 엄마한테 점수 왕창 깎이겠네. 결혼 전부터 난리야 난리. 이러다 결혼하면 아주 우리 집 다 잡아먹겠어. 너 새 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악담을 왜 퍼부어? 아가씨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무슨 뜻인진 알겠지만 지금 일은 과했어요. 어머어머 세상에, 말하는 것 좀 봐. 너 시누이를 뭐로 아는 거야?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는 거니? 그러니까 네가 내 말만 들었으면 이런 일도 없잖니.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건데.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셔야겠어요? 저희도 다 큰 성인이고 언제까지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너는 이런 부탁도 못 들어주니? 내가 그 포인트 꼭 있어야 한다고 했잖니. 어머니, 어차피 좋은 물건 사실 거면 백화점 가시는 건 어떠신데요? 이번에 가전 싹 다 한 군데서 사서 상품권 나오는데 그거 어머니 드릴게요. 50만 원이면 괜찮죠? 그래? 알았다. 내가 너무 흥분했었나 보구나. 조금 전 일은 잊어다오. 아, 엄마는 정말 단순하다니까? 아무튼 언니 오늘 실수한 거예요. 너 진짜 혼날래? 조용히 안 해? 아, 알겠어. 알았다고. 무슨 잔소리가 이렇게 심해? 이게 다 새언니가 오빠 구슬려서 그런 거야. 저는 대학 졸업하고 곧바로 취직해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결혼해도 상관없으니 안정된 삶을 살라고 늘 강조하셨고 그 덕에 맞선도 여러 번 보았죠. 30이 다가올수록 저보다 부모님이 조급해하셨고 마지막이다 싶은 맞선 자리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남편입니다. 배경을 중요시했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의 매력을 느꼈고 서로 연락하며 몇 번 만나다 연애를 시작했어요. 나이도 있다 보니 짧고 굵은 연애 끝에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시집을 간다고 하니 당연히 좋아하셨고 시댁도 큰 반대 없이 결혼을 승낙하셨습니다. 시댁 식구들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보자면 깐깐한 듯 하면서도 아니었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시어머니나 시누이 둘 다 그랬어요. 남편은 저와 연애하던 시절, 그리고 결혼 전에는 저밖에 모르던 바보였습니다. 제가 기분이 조금이라도 좋지 않으면 어떻게든 풀어주려 노력했고, 그 모습만 봐도 앞으로 결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섭섭하거나 마음 상할 일은 없겠다 싶을 정도로 안심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라 했던가요? 그때 미처 알지 못했던 제 미련함 때문에 결국 파국을 맞이하게 된 거였죠. 아무튼 지금 생각해보면 결혼 전부터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빌붙으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리 깨닫지 못했던 제가 참 바보 같았죠. 자기야,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우리 신혼집 말이야. 그거 장인어른이 마련해 주신 거지? 그렇지 뭐. 근데 몇 년 있다가 명예 이전해 주실 거라고 했어. 따로 재산 물려주는 거 없고 그냥 그 집 주신대. 정말? 그게 사실이야? 원래 노후 자금 마련하시려고 투자 목적으로 사두신 집이거든. 근데 신축이기도 하고 우리 결혼하니까 겸사겸사 살라고 주신 거지 뭐. 와, 장인어른 통 크시네. 자기도 알다시피 우리 집은 사정이 좀 그렇잖아. 왜? 뭐가 왜야? 빚도 있고 집도 작잖아. 아파트면 뭐해? 20년도 더 된 아파트라 집값도 안 나가는데. 그게 뭐 어때서? 집 없이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많고 그냥 주어진 상황에 맞게 사는 거야. 돈 많다고 다 좋은 거 아니잖아. 그건 그래. 그래도 여유가 있으면 좀 낫지. 우리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편이 많이 기울어서. 그게 좀 그렇네. 어머니 빚 때문에 그래? 그건 당신이랑 아가씨랑 어머니 다 같이 갚는 거라며. 금방 갚지 않을까? 글쎄 갚다 보면 언젠간 다 갚기야 하겠지. 근데 월급도 박봉인데다 각자의 생활이 있으니 힘들긴 하네. 그래도 결혼하면서 집 걱정은 덜어서 다행이야. 난 또 뭐라고. 그냥 빨리 갚을 수밖엔 없어. 지금은 좀 힘들 수 있겠지만 나중엔 분명 더 나아질 거야. 그래서 말인데 혹시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 뭔데? 편하게 말해봐. 아니,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집 팔고 빚 다 갚고 남은 돈으로 여유자금 하자는데 한참 고민 중이거든. 그러면 좋기야 한데 그럼 사실 집은? 그 집 팔면 얼마나 남는데? 모르겠어. 6천만 원 정도는 남을 것 같아. 세금이랑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나면 5천만 원 정도 되겠지? 그럼 전세 정도는 구할 수 있겠네. 그래서 말인데 혹시 결혼하고 우리 합가하는 건 좀 그렇겠지? 신혼집 보니까 방도 4개고 45평이면 대가족이 사는 집인데. 뭐? 어머니랑 같이 살자고? 미안하지만 난 그건 싫어. 우리 신혼이고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모르겠는데 결혼하자마자 바로 같이 사는 건 좀 아니지. 신혼 즐길 새도 없이 그러는 건. 아무튼 난 싫어. 당신 어떻게 그렇게 칼같이 거절해? 생각이라도 해보면 어디가 덧나? 생각을 할 수 있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당신은 내가 결혼하자마자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살자면 단번에 오케이 할 수 있겠어? 아무튼 난 반대야. 그리고 살면서 이런 갈등 겪지 않게 중간 역할 잘해줘. 안 그러면 나 바로 이혼이야. 자기야, 그래도 결혼하기도 전인데 이혼 운운하는 건 좀 그렇다? 쳇, 뭐 어쩔 수 없지. 내가 잘할게. 괜한 말 꺼내서 미안해. 지금 돌이켜보면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참 많은 갈등을 겪었고 파혼 위기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이 먼저 다가와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저는 마지못해 받아주며 서로 화해했습니다. 저희가 나이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몇 억이나 되는 집을 빚 없이 매매하는 건 무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빚 없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고 싶다며 친정 부모님이 노후로 마련해 두셨던 집을 신혼집으로 쓰게 됐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많은 사람의 축하를 받으며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죠. 큰돈을 들여 유럽으로 2주간의 신혼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신혼의 달콤함에 젖어 살 기대감에 가득 부풀어 올라와 있었어요. 친정집에서 하루다고 다음날 점심이 지나서 시댁에 가려고 준비하는데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오는 겁니다. 시댁으로 오지 말고 바로 신혼집으로 오라는 말씀을 하셨죠. 세아가 오늘 집에 오는 날이지? 우리 집으로 가지 말고 너희 신혼집으로 오너라. 네? 우리 집이요? 어머니 집으로 가야 하지 않아요?
아니, 글쎄, 잔말 말고 너희 신혼집으로 오라니까. 너희 피곤하기도 하고 내가 오라가라 하기가 뭐해서 지금 미리 와 있는 상태야. 뭐라고요?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영화가 말 안 했니? 신혼여행 다녀와서 인사 여기서 받기로 했다. 그러니 멀리 가지 말고 여기로 와. 너희 짐도 풀고 얼마나 좋아? 아, 네. 뭐 그렇죠. 그럼 곧장 그리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마트에서 소고기랑 팽이버섯, 단호박 좀 사올래? 네,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뵐게요. 너희들 왔니? 새 살림이라 그런지 내가 손을 못 대겠더구나. 어서 짐 풀고 와서 앉으렴. 어머니, 여기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어머님이 왜 저희 신혼집에 계셔요? 이 짐들은 다 뭐고요? 자기야,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이야? 장남이 부모님 모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니? 그리고 우리가 사정이 생겨서 말이다. 당분간 여기서 살아야겠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은 말이다. 금전적인 문제가 좀 생겼어. 그래서 그거 급하게 해결 좀 하느라 집 팔았다. 무슨 문제요? 우리 결혼식 때도 아무 말 없으셨잖아요. 사람 일이라는 게 원래 한치 앞을 모르는 거잖니. 아무튼 그런 줄 알고 있어라. 어휴, 잘 잤다. 새언니 왔어요? 아가씨, 왜 안방에서 나와요? 아니, 집 구경하다가 너무 아늑해 보이길래 잠깐 누워있다는 게 잠을 자버렸네요. 그래도 침은 안 흘렸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지금 이게 무슨... 자, 우리 밥부터 먹을까? 엄마도 인사를 받든 해야지. 그렇지. 인사부터 받자. 그리고 일찍 온 김에 밥 좀 차려라. 내가 사오란 건 사왔냐? 여기 있어. 그래, 얼른 절해라. 그리고 세아가 너는 바로 옷 갈아입고 저녁상 좀 보고. 우리 귀한 아들 외국물 먹더니 살이 쏙 빠졌어. 느끼한 거 많이 먹어서 그러니까 얼큰하게 김치찌개도 좀 끓이거라. 세상에, 저는 신혼집에 가고 나서 기함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자기 집인 것처럼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시누이는 저희 부부방에 허락도 없이 들어가서 잠을 잤고 시어머니는 거실에 누워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에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찌어찌 절을 하고 안방으로 들어와 남편에게 물었더니 남편은 대답을 회피하고 제 시선을 피하더군요. 정말 입 꽉 깨물고 저녁 밥상까지 차리고 겨우 쉴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외출한 사이 남편을 붙잡고 캐묻기 시작했어요. 당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어디까지 이해해줘야 하는 건데? 여보, 그게 말이지. 일단 내 말 좀 들어볼래? 그래, 무슨 말을 하는지 드러나 보자. 왜 어머니랑 아가씨가 여기에 계시는지,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금전적인 문제가 뭔지 어디 그 이유 좀 알자. 사실 엄마랑 영애가 살던 집 경매에 넘어갔어. 당신한테는 말 못했지만 빚이 좀 있었거든. 근데 엄마가 일을 계속하다 말다 했잖아. 영애도 비정규직이다. 그게 이유야. 어서 바른 대로 말 안 해? 나도 자세히는 몰라. 주식에 투자하신다고 돈 빌려달라고 하셨는데 그건 내가 절대 안 된다고 했거든. 근데 집담보로 대출을 받으신 모양이야. 뭐? 주식? 대출을 받았다고? 그럼 돈 못 갚아서 집 넘어간 거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뭐 했어? 나도 엄마한테 빨리 갚으라고 말했지. 근데 엄마 나이도 들고 계속 일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 그럼? 아가씨는 뭐 하는데? 이 나이 먹도록 변변찮은 직장도 못 잡고 그동안 돈 1,000만 원 모아둔 것도 없어? 그리고 왜 우리 집인데? 당신은 지금 내 기분이 어떨지 생각해봤어?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면목이 없다. 난 그냥 엄마가 신혼집 청소해주고 가구나 이런 것 좀 둘러봐 주신다고 해서 비밀번호 알려드린 거지 같이 사는 건 몰랐어. 당연히 몰랐겠지. 그럼 멋대로 행동하신 거라는 거네? 그게 아니라 바른 대로 말 못해? 내 앞에서 거짓말할 거면 애초에 입 쳐닫고 있던가. 지금 머리 굴리면서 이 상황 모면하려고 하지 마. 당신 거짓말하면 버릇이 뭔지 알아? 눈알 굴리고 머리 만지는 게 버릇이야. 내 앞에서 어디서 거짓말을 하려고 그래? 지금 나 눈 돌아가기 일보 직전이니까 사실대로 말해. 그럼 어쩌라고. 당장 살아갈 집이 없다는데
돈도 없다 그러고 아들이 되어서 그 잠깐을 못 모셔? 당신 가만 보면 너무 야박한 거 알아? 어디서 큰 소리야. 큰 소리를 쳐도 내가 쳐야지. 당신이 무슨 염치로 나한테 그래? 그래, 정말 미안하다.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어서 정말 미안하다. 근데 엄마가 집 구해서 나갈 때까지만 같이 살면 안 될까? 그게 언젠데? 한 달, 두 달? 아니면 몇 년? 정확한 날짜를 말해. 그리고 애초에 난 합가하는 거 반대한다고 했지? 당장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당신이 해결해. 아니면 난 이 결혼 다 엎어버릴 거야. 자기야, 제발 나도 생각 좀 해줘. 내 체면이 뭐가 돼? 내가 엄마 집 구하면 바로 나가라고 할게. 그러니 당신이 조금만 참아주면 안 될까? 시끄럽고 내가 직접 말해. 당장 어머니랑 아가씨 불러서 말하란 말이야. 얘, 너 나와봐라. 나랑 이야기 좀 하자꾸나. 안 그래도 어머님이랑 저랑 할 이야기 있으시죠? 너 도대체 영호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라는 소리를 하니? 이 엄동설안에 길바닥에서 자라는 소리냐? 그건 제 알바가 아니죠. 어머님 집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길바닥에서 왜 주무세요? 너도 영호한테 들었을 거 아니니? 집이 그렇게 됐으니 나도 어쩔 수가 없잖냐. 우리 아들 집에 내가 온다는데 그게 그렇게 문제니? 말은 바로 하셔야죠. 이 집이 왜 영호 씨 집이에요? 제 명의로 된 제 집이죠. 아주 단단히 착각하고 계시네요. 언니, 왜 우리 엄마 무시해요? 그게 그거지. 부부 재산은 어차피 공동 재산이라면서요. 그럼 집이 우리 오빠 집도 되는 거죠. 그래, 영애 말 틀린 거 하나 없다. 사정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말하지 않으마. 우리가 집 구할 때까지만 이 집에 있을 생각이야. 저는 싫은데요. 제 명의로 된 제 집인데 왜 어머니랑 같이 살아야 해요? 전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어머, 얘 좀 보게. 너 이런 행동 다 사돈들 욕먹이는 짓인 거 몰라? 베풀면서 살 줄도 알아야지. 그럼 나더러 이 집에서 나가라 이거야? 나가주셔야죠. 비밀번호 가르쳐드린 적도 없는데 함부로 들어오시고 지금 비밀번호 바꿔놨는데 죄송하지만 나가주세요. 저랑 그이 사이에 합의 안 된 상황인 거고 결혼 전에도 그이가 중간 역할 잘한다고 약속했거든요.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이 집 사돈이 사준 거라며. 내가 사돈이랑 이야기 좀 해볼 테니 네가 이해해라. 원래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건데 너는 어찌 된 게 연민도 없니? 어머니, 연민도 연민 나름이죠. 그리고 이게 쳐들어온 거지 그 상황에 뭔 연민이에요? 시끄럽다. 내가 사돈한테 말해두마.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당신도 뭐라고 한마디 좀 해봐. 저는 남편, 시어머니와 크게 한바탕 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이럴 수 없다며 친정 부모님에게 연락까지 하셨습니다. 어찌나 눈물바람으로 쇼했던지 저희 친정 부모님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만 같이 살라고 하셨죠. 결국 남편한테 각서까지 받고 친정 부모님의 말에 설득당해 당분간만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도 정말 후회했어요. 차라리 욕먹더라도 끝까지 쫓아냈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나름 정당한 합가 생활이 시작되었고 시어머니는 이때다 싶었는지 저에게 시집살이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오전에는 좀 바쁜 편인데 친구들 만나야 한다며 갑자기 옷을 다림질해 달라거나 제가 가진 명품이나 옷도 빌려 입고 완전 자기 집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죠. 주말에 집에서 쉬려고 하면 단잠을 방해하고 밥 차리라며 저에게 폭언하기도 했고요. 당장이라도 다 때려치우고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정말 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제가 참고 살고 별말 안 하니 점점 대놓고 요구하는 게 많아졌어요. 여보, 어머님 이제 집 구하셔서 나가실 때 되지 않았어? 아가씨도 회사 다니기 시작했고 언제 나가신다는 말 없었어? 아직 없었는데? 왜 그렇게 닥달인 건데? 닭달 아니라 자그마치 2년이야. 지금 우리 제대로 신혼 즐기기나 했어? 그렇다고 엄마를 갑자기 내쫓아? 자기도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이렇게 대할 거야? 말을 왜 그렇게 해? 내가 지금 싸우자고 하는 말이야? 어머님 최대한 빨리 집 구해서 나가겠다고 약속했잖아. 근데 지금 이게 뭐야?
2년 동안 집 구하시려는 노력도 안 하시고 되려 생활비 타 쓰고 계시고. 아, 어떡하라고? 엄마도 엄마 인생 살아야지. 그 나이에 힘들게 일해서 돈 벌어오라고 해? 그리고 막말로 같이 살면 좋은 거 아니야? 나중에 애기라도 낳으면 엄마가 봐주기라도 하겠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애초에 말했지? 합가는 안 된다고. 그리고 나 결혼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잠도 못 잤어. 그건 알기나 해? 평소에 잘만 자는구먼 뭘 잠을 못 자? 우리 엄마랑 영애가 그렇게 못마땅해? 나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어머니는 그렇다 쳐도 아가씨는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닌데 언제까지 이렇게 빈대짓 할 건데? 그 뒤치다꺼리를 왜 우리가 다 해줘야 하는데. 나도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 조금만 더 참아. 어차피 나이 드시면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내가 말했지. 난 이혼도 불사하겠다고 했어. 나랑 이혼하고 싶으면 계속 이렇게 지내. 자기야, 정말 이럴 거야? 내 손으로 엄마를 어떻게 내쫓냐고. 왜 못해? 들어올 땐 맘대로 들어왔으면서 나갈 때도 마음대로 못하냐? 네가 못하면 내가 할게. 어머니, 아가씨, 저랑 잠시 이야기 좀 하시죠. 무슨 일로 그러냐? 바쁜 거 아니면 나중에 이야기할래? 지금 네 시누이랑 팩하는 중이다. 패기고 나발이고 대화 좀 해요. 그냥 들으셔도 되겠네. 어머니 집 구하시면 나가신다고 했죠? 제가 봐드린 것도 인연이에요. 지금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나더러 길거리에서 자라 이거야? 내가 내 아들 집에 있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언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암만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어쩜 그래요? 우리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사지 멀쩡하시고 잘난 자식도 있는데 내가 왜 걱정해야 하는데요? 저 많이 참았으니까 당장 나가주세요. 자기야, 정말 왜 그래 진짜. 나 미치는 꼴 보고 싶어? 당신이야말로 나 미치는 꼴 보고 싶니? 당장 어머니 모시고 나가. 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가 보구나. 너 이 시어머니를 아주 우습게 알지. 난 못 나간다. 아가씨도 입이 있으면 말해봐요. 그 나이 먹도록 변변찮은 직장도 못 얻고 일 좀 한다 치면 회사에서 잘리기나 하고. 그리고 당신, 어머니 봉양은 당신 책임이지. 여기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내 집이야. 난 더 이상 당신이랑 어머니랑 살기 싫어. 그러니까 나가. 이 못된 년 같으니라고.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이 망한 거야.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한순간에 집 잃으셨다 해서 불쌍하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주식뿐만 아니라 아가씨 음주 운전을 해서 벌금 물고 어머니 도박 빚 갚느라 그런 거던데요? 전 이렇게 못 살아요.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안 나가면 경찰 부를게요. 이 미친년 보소. 너가 그렇게 잘났어? 어디서 시댁 어른들한테 나가라 말아야? 네가 어른이야?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년이 어디서 반말을 짓거려? 안 나간다 이거지? 그래, 여기서 마음껏 살아봐.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그래, 어떻게 되는지 정말 궁금하구나. 저는 그 사람들에게 한껏 소리치고는 지갑과 옷까지만 챙겨 친정으로 왔습니다. 더 이상 함께했다간 숨 막혀 죽을 것 같았거든요. 친정 부모님께 지금까지 있던 모든 일을 말씀드렸고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이혼 소송을 걸었고 남편은 재산 분할이다 뭐다 하면서 맞소송을 걸더군요. 그때까지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신혼집에서 안 나가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사실 신혼집은 아직 부모님 명의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 남편은 단 한 푼도 챙겨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저는 꾸준히 짐을 빼와서 친정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부동산에 집을 내놨습니다. 자리도 좋고 유명 건설사 아파트라 내놓자마자 팔리더라고요. 즉시 입주 가능하다고 했더니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 남편은 바로 나와야 했어요. 새로운 입주자도 성격이 만만찮은 사람이라 제가 사정을 말했더니 경찰 대동하고 쳐들어갔더라고요. 불법 점유한 거나 마찬가지길래 법적 처벌 피하고 싶으면 나가라고 호통을 쳤더니 꽁지 빠지게 도망가더랍니다. 그렇게 몇 개월에 걸쳐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었고 저는 위자료고 뭐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서류상 남남이 되었고 저는 다니던 회사에 퇴사하고 친정집에서 쉬면서 미래를 기약했어요.
제주도도 다녀오고 한가로이 책도 읽으며 온전한 저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지금의 직장에 취직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일을 하려니 힘들기도 하지만 훨씬 낫습니다. 잡생각도 없어지고 바쁘게 살다 보니 제 인생의 활력도 돋기 위해 시작했고요. 잊을만 하면 전 남편이었던 놈이 연락해 오지만 다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로는 연락을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오지 않더라고요. 앞으로 저는 결혼 따윈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번 일로 친정 부모님도 제 뜻대로 하라고 이야기해 주셨죠. 결혼으로 인해 큰 상처를 받은 저의 모습을 보고 부모님도 적잖은 충격을 받으셨거든요. 아무쪼록 저는 지금까지 잘 지내오고 있습니다. 전 남편 소식은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슬비야, 오랜만이다. 반년 전에 결혼식 한 이후로 한 번도 못 봤네. 잘 지내고 있니? 안녕하세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저번 달에 출산했다고 들었어. 네? 축하한다. 출산하느라 고생 많았어. 아니, 누가 나불댄 거예요? 나불대다니, 무슨 그런 말을 하니? 승현이한테 들었어. 승현 씨가 그랬다고요? 진짜 마마보이지 좀 적당히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슬비야, 어머님, 결혼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쪽 가족 친지들이랑 어울릴 생각은 없어요. 상견례랑 결혼식은 상식적으로 하는 게 맞으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거지만 그 이상은 안 되겠어요. 전 시월도 겪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요. 안 그래, 슬비야? 어머님은 생긴 것부터가 괴롭힐 것 같아서 싫어요. 내 눈매 때문에 그러는 거니? 뭐 가족들과의 교류는 강요하지 않을 생각이니 그건 너한테 맡기겠다만, 출산을 끝낸 며느리한테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하는 것 정도는 시어머니로서의 예의라고 생각해서 연락했을 뿐이야. 뭐야? 손주 보고 싶으신 건가 봐요? 뭐 보여준다고 하면 보고 싶긴 하지. 그럼 출산 기념으로 한 2천만 원 주시면 만나게 해드릴게요. 2천만 원? 어머님이라면 그 정도는 감당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돼. 그러세요? 그럼 손주는 평생 못 만나는 거죠 뭐. 그래, 그럼 알겠다.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네가 출산했다고 하길래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려고 카톡한 거야. 그런데 그런 식으로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니? 너 좋을 대로 하렴. 뭐야? 정말로 손주 못 만나도 상관없으세요? 동서가 아이를 못 갖는데도요? 저희도 제 나이를 생각해서 그냥 한 명만 낳기로 했어요. 어머님한테는 저희 아이가 유일한 손주라고요. 무슨 소리야? 혜인이 3달 전에 쌍둥이 아들 낳았잖아. 네? 불임 치료한 지가 언젠데? 저는 처음 듣는 소린데요? 승현이가 말 안 해주든? 에? 승현 씨요? 너한테도 말했더니 별로 궁금하지도 않다는 듯이 흘려듣고 말았다고. 동생 부부한테는 자기가 직접 출산 축하해주겠다고 머쓱해하면서 말하던데? 네? 설마 얘기 자체를 안 듣고 있었던 건 아니지? 당최 무슨 소리래요? 그럼 이제 됐지? 네? 나는 그냥 간단하게 수고했고 축하한다는 말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네가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길어진 거야. 뭐라고? 그럼 이만 줄일게. 아니 동서, 나보다 서열도 낮은 주제에 애 낳은 걸 시어머니한테 아부 떠는데 써먹다니 배짱 좋다? 장남 며느리인 나를 두고 감히 첫 손주를 낳아? 뻔뻔하게 짝이 없네. 너 그거지? 어머님 재산 노리고 그러는 거잖아. 불임인 주제에 일부러 돈 엄청 써가면서까지 애를 낳았다는 건
나중에 들어올 어머님 유산이 많이 들어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어머님 세대 사람들은 장남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보통 유산은 전부 다 장남한테 주고 싶어 한다고. 그리고 나는 그런 아부를 떨지 않아도 첫째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도 유산을 받을 수 있어. 그니까 네가 손주를 몇 명을 낳든 뭐라든 니네가 받을 유산은 10원도 없다고. 딱 하게 됐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혜인아 안녕. 쌍둥이 낳은 지 벌써 3달이나 됐네. 다들 건강하니? 네, 저랑 아이들이랑 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 낳으려고 친정으로 간 지도 벌써 반년이나 지났으니까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 다행이네. 오늘은 무슨 일로 연락한 거니? 그게 어머님께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요. 뭔데? 실은 어제 형님이 카톡을 보내셨거든요. 슬비가? 제가 그 카톡을 읽은 시간이 좀 늦어서 답장은 안 했는데 뭔가 좀 이상한 내용을 보내셔서 걱정이 되어서요. 내용이 뭐였는데? 그게 어머님께 말씀드리기도 죄송한 내용이에요. 괜찮아. 실은 나도 슬비랑 카톡을 해봤는데 그때 네가 출산했다는 얘기도 나왔거든. 아마 그거랑 관련된 얘기겠지 뭐. 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카톡 대화한 것 좀 캡처해서 보내줄래? 걔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좀 확인해 봐야겠어. 네, 잠시만요. 이게 무슨 소리지? 내 유산이라니. 먼저 떠난 애들 아빠도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연금이랑 알바 조금해서 받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도 딱히 남겨줄 유산은 없는데?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긴 한데 제가 형님이랑 얘기해서 자세하게 물어보는 게 좋을까요? 만약 오해가 있다면 서로 푸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글쎄,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괜찮을까요? 승현이한테는 말해놓을 생각이야. 근데 슬비는 내가 시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적대시하고 있고 나랑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는 너희 보고도 똑같이 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니? 그런 것 같네요. 굳이 우리가 먼저 말을 해서 귀찮은 일 만들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 본인이 시댁 가족이랑 엮이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자꾸나. 게다가 지금 우리도 바쁜 시기니까 굳이 귀찮은 일만 늘릴 필요는 없어. 어머님 생각이 그러신 거라면 괜찮겠죠. 알겠어요. 어머님, 승현 씨한테 들었는데 어머님 둘째네 가족들이랑 같이 이사 가셨다면서요? 왜 말을 안 해주셨어요? 슬비야. 왜냐면 내가 일부러 나중에 이사 다 끝난 후에 너한테 알려달라고 승윤이한테 말해놨거든. 네? 대체 뭐예요 이게? 시댁 가족들이랑 엮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건 너잖아. 그런데도 혜인이한테 카톡으로 뭐라고 하고 내 유산을 노리는 듯한 말이나 하고 하는 행동에 일관성이 없어서 뭘 노리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 무서워서 이사 가는 곳 주소는 안 알려주기로 했다. 제가 낳은 손주 얼굴 못 봐도 상관없으세요? 어차피 승원애랑 살고 있어서 상관없어. 귀여운 쌍둥이 손주들이랑 매일 놀고 있어서 딱히 외롭지도 않아. 아니, 아예 같이 살기까지 하세요? 그래, 승호랑 혜인이랑 손주들이랑 같이 살고 있어. 어떡해요? 이제 혜인이 10월드 겪느라 고생 좀 하겠네요. 불쌍해라.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니? 그렇게 착한 며느리가 또 어딨다고? 네? 혜인이가 친정으로 가서 애를 낳는다고 반년 정도는 따로 살고 있긴 했지만 우리는 2년 전부터 항상 같이 살고 있었어. 에? 굳이 며느리끼리 비교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우리 사이에 고부 갈등 같은 건 하나도 없어. 와,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는구나. 무슨 얘기니? 어머님, 그거 아세요? 혜인이가 얼마나 은큼한 앤데요. 그렇게 같이 살면서도 모르세요? 첫 손주를 낳은 건 그냥 재산을 노리고 계산적으로 그런 거라고요. 불임인 주제에 굳이 큰돈 들여서 불임 치료를 받아가면서 출산한 걸 보면 언젠가 들어올 어머님 유산을 바라보고 그랬다는 게 뻔히 보이잖아요. 이제 좀 아시겠어요? 슬비야, 내 유산이라니 무슨 소리야? 네? 난 유산을 남겨줄 만큼의 요력이 안 되는데? 그렇게 겸손하실 거 없어요. 뭐 이사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그건 그거대로 저희도 감사한 일이니까요. 감사하다니? 이만 실례할게요. 아니 어머님, 왜 그 집에 처음 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어? 무슨 소리야 또? 집이요. 어머님이 이사 가시기 전에 살고 계셨던 방 4개짜리 아파트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니까요? 뭐야? 거기는 왜 간 건데? 어머님이 이사 가셔서 빈집이 되었을 테니까 저희 가족이 가서 살려고 일부러 이사 준비해서 왔단 말이에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 애초에 월세로 살고 있던 집이야. 네? 집 주인이 혜인이 할아버님이야. 새 집이 완성될 때까지 잠깐 살기 위해서 1년 반 정도 빌려서 살고 있었던 거라고. 뭐라고요?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았던 어머님 집 아니었어요? 네 시아버지는 여기저기 발령이 자주 났기 때문에 집을 안 샀었어. 월세 안 내면서 사는 내 집은 나도 지금 이 나이가 되어 처음으로 살아보는 거야. 아, 또 착각할까봐 지금 말해두는 건데 이 집은 승호 명의의 집이야. 네? 그럼 이제 됐지? 내 새끼들 낮잠 자다가 깼다 야. 아니 어머니, 그럼 이만 가보마. 슬비는 어쩔 수 없이 친정으로 갔고 사정을 들은 사돈 어른에게 크게 혼났다고 합니다. 듣자 하니 슬비는 승연이가 출장 가 있는 사이에 지금까지 살고 있던 집을 해약하고 성급히 이사를 준비한 거였다고 하더군요. 결국 승연이도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슬비는 싱글맘이 되기는 싫다고 울부짖었고 양육권은 승연이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자신이 양육비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나 봅니다. 본가 근처에 있는 마트에서 어떻게 일하게 되기는 했지만 어느샌가 이상한 착각을 하고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이혼당해서 양육권까지 포기한 여자라는 소문이 그 동네에 쫙 퍼져서 지금은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축 처져서 조용히 일만 하고 지낸다고 합니다. 자기야, 나 데리러 와줘. 웬 자기야? 은하야, 무슨 일 있어? 오늘은 알바 동료들이랑 회식한다며.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나 엄청 취했다. 그니까 데리러 와줘, 자기야. 근데 내가 가도 괜찮겠어? 저번에 알바 동료들이랑 모인 자리에 내가 갔을 때 너 엄청 싫어했잖아. 창피하다고 그러면서. 에이, 창피하기는. 괜찮으니까 데리러 와. 나 못 걸어. 와서 업어줘. 공주님 앉게 해줘. 그건 좀 창피할 것 같은데. 그냥 택시 부르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데리러 가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술 깨면 엄청 화낼 거잖아. 싫어. 진수가 데리러 와줘. 진수? 은하는 진수가 데리러 왔으면 좋겠어. 응? 자기야, 데리러 와줘. 와서 공주님 함께 해줘. 은하야, 남편이 데리러 가는 건 싫어? 싫어. 남편 진짜 개 싫어. 그런 아저씨가 오면 나 진짜 창피해 죽는다고. 창피하구나. 당연히 창피하지.
그런 못생긴 아재가 남편이라니. 그렇게 남편이 싫어? 완전 싫어. 요즘 살까지 쪄서 진짜 꼴도 보기 싫어. 배도 완전 남산만 하고 가슴털이랑 겨털도 복슬복슬해서 징그러워. 완전 고릴라 같다니까? 얼굴은 평균도 못 되는 주제. 자기 관리나 좀 열심히 하지. 남자답고 멋있는 부분도 전혀 없는 데다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한심하게 고개나 숙이고 다니고, 그런 주제에 나한테는 허세 부리면서 설교한다니까? 진짜 짜증나 죽겠어. 심지어 요즘은 냄새도 막 나는 거 있지? 늙어서 그런가 진짜 노답이야. 그렇구나. 그냥 생리적으로 가까이 가기도 싫어. 그렇게 싫으면 헤어지면 되잖아. 왜 이혼은 안 하는 거야? 이혼이야 하고 싶지. 근데 그 아재가 돈은 또 나쁘지 않게 벌거든. 진수랑 노는 돈도 다 그 사람이 벌어다 준 돈이야. 한동안은 돈줄로 잡고 좀 뜯어먹으려고. 아니, 그렇게 싫으면 얼른 헤어져야지. 얼른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자. 나도 도와줄게. 정말로? 진짜 너무 좋아. 나 남편 버리고 진수랑 결혼할래. 자, 그럼 얼른 그렇게 하자. 일단 택시 불러줄 테니까 그거 타고 집에 와. 응, 알았어. 이제 그 아저씨가 사는 집에 안 갈 거야.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어. 지금 진수네 집으로 갈 테니까 나랑 같이 자자. 기다리고 있을게. 오빠, 잘 잤어? 나 어제 몇 시에 집에 왔어? 필름이 딱 끊겨서 술자리에서부터 기억이 하나도 없네. 잘 잤어? 어제는 12시 전에 집에 왔어. 택시 타고 오길래 택시비도 내줬고. 아, 그랬어? 혹시 내가 어제 이상한 잠꼬대를 하진 않았어? 뭔가 꿈을 꿨는데 묘하게 리얼하네. 아니, 잠꼬대 같은 건 안 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조용히 잤어. 그래? 그럼 됐어. 참, 그 전에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긴 했지. 특히 진수 씨 얘기를 많이 하던데? 뭐? 무슨 소리야? 진수 씨더러 데리러 오라고 난리던데? 공주님 안기로 집에 가고 싶었어? 근데 미안해서 어쩌나. 늙은이 냄새나는 못생긴 아재 집에 데리고 와서 그때는 진수 씨 집을 내가 몰랐거든. 아니, 잠깐만 오빠. 무슨 얘기지? 진수 씨는 누구야? 난 모르는 사람이야. 누구냐니? 그건 좀 너무하다. 네가 죽고 못 사는 진수 씨잖아. 어제 남편 꼴도 보기 싫으니까 진수 씨네 집에 간다고 그러던데 마지막에는 진수 씨랑 결혼하겠다고 그랬잖아. 아니, 그런 건 다 농담이지. 내 핸드폰에는 그런 메시지 없는데? 오빠가 꿈꾼 거 아니야? 그야 당연하지. 내가 어제 전부 다 삭제했으니까. 물론 내 핸드폰에는 다 남아있고 스크린샷까지 찍었어. 혹시 몰라서 컴퓨터에 백업까지 해뒀고. 대체 왜 그런 짓을... 내가 손을 쓰기 전에 네가 그 메시지를 보고 선수 쳐서 증거인멸이라도 하면 어떡해. 진수 씨랑 같이 야반도주라도 하면 안 되잖아. 난 바람 같은 거 안 피웠거든? 진수라는 사람도 모른단 말이야. 메시지도 오빠가 조작한 걸 수도 있지. 그런 거 아무런 증거도 안 되거든? 차 진수 씨 맞지? 어떻게 성까지 다 알고 있냐고? 내가 메시지만 지우고만 줄 알았어? 네 핸드폰 안에 든 거 샅샅이 다 살펴봤거든. 카톡도 다른 SNS도 사진이랑 메일까지 전부 다. 물론 인터넷 뱅킹 거래 이력도 봤지. 뭐라고? 불륜 증거가 쏟아져 나오던데 메시지에다가 사진, 동영상까지. 사진을 찍은 장소로 그 남자 주소도 알아냈고 정기적으로 그 남자한테 돈을 보낸 증거도 찾았어. 매번 200만 원 정도를 보냈더라? 그거 참 이상하지? 네 알바 월급은 120만 원 정도인데 말이야. 어떻게 그런 것까지... 분명히 핸드폰 잠금 설정도 해놨는데... 세상 모르고 자길래 네 지문 좀 썼지. 지문 인식은 참 허술한 것 같아. 너무해. 이거 사생활 침해야. 알아? 내가 고소하면 깜빵 들어갈걸? 그럼 불륜은 죄가 안 되나? 그럼 나도 널 고소해볼까? 누구 잘못인지 제3자에게 공평하게 가려달라고 하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일단 만나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직접 만나서 해야지. 지금 어디야? 오늘은 회사 가는 날이잖아. 지금? 나 가출했는데? 뭐? 가출? 너 같은 여자랑 한 지붕 아래서 같이 있기 싫어서 가출한 김에 우리 사정을 설명드리고 있어. 설명? 누구한테? 당연히 당사자인 차진수 씨네 집이랑 너희 장모님, 우리 부모님한테 얘기했지. 뭐라고? 우리 엄마한테도 얘기했다고? 당연하지.
이혼할 거니까 자초지종을 다 설명드려야지. 장모님이 엉엉 우시는 걸 보니까 내 마음이 다 아프더라. 여자 혼자 몸으로 힘들게 키운 딸이 막장 불륜이나 저지르다니 많이 슬프시겠어. 뭐라고? 아무리 그래도 해도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지. 그건 내가 할 말이야. 나는 캥기는 거 하나 없이 떳떳해. 네가 바람 피운 덕에 증거 모으랴 사정 설명하랴 바빠 죽겠거든? 그게 네 말대로 하면 안 될 일이라면 애초에 네가 바람을 피우면 안 됐지. 시끄러. 애초에 내가 바람 피운 건 다 너 때문이라고. 그러길래 누가 자기 관리를 게을리 하래? 돈벌이 좋은 것 빼면 뭣도 없는 주제 뭐가 잘났다고 큰 소리야? 됐어, 이혼해. 이혼. 바라는 대로 이혼하면 될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이혼할 생각이야. 근데 아무리 그래도 빈말로라도 사과는 한마디도 안 하네. 지금 사과하면 위자료를 좀 줄여줄 수도 있는데. 누가 너 같은 놈한테 머리 숙인대? 죽어도 싫어. 그리고 너랑 이혼하자마자 진수랑 재혼할 거거든? 위자료 같은 건 우리 진수가 전부 내줄 거야. 진수는 날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그 정도는 해줄걸? 너 같은 아저씨는 어차피 재혼도 못할 테니 죽을 때까지 혼자 쓸쓸하게 사세요. 결국 이기는 건 바로 나라고. 아, 그래? 차진수 씨는 이미 도망쳤는데? 뭐? 진수 씨 집에 갔더니 위자료 줄 테니까 용서해달라던데? 은하 너는 그냥 심심풀이였고 결혼할 생각도 없으니까 고소만은 참아달라고 싹싹 빌더라? 그리고 네가 스토킹할까봐 이사도 간다던데 뭐 나는 위자료만 받으면 상관없으니까 이사하는 걸 막지는 않았어. 뭐 거짓말이지? 진수가 도망쳤다니. 나랑 결혼도 안 하고? 왜? 대체 왜? 뭐 어쨌든 내가 이혼 신고서 써서 보낼 테니까 너도 써줘라.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에다가 네가 지금껏 진수 씨한테 보냈던 6천만 원을 청구할 거야. 이혼 신고서에 변호사 명함도 같이 넣어둘 테니까 문제 있으면 그쪽에 연락해. 그럼 연락처 차단할게. 잠깐만! 6천만 원이라니? 그걸 나 혼자 어떻게 감당해? 거기다 위자료까지 있으니까 자칫하면 1억이 넘겠는데? 안 돼! 절대 안 돼! 이혼 안 할래! 없는 걸로 하자! 네가 뭐라고 말하든 나는 이혼해야겠으니까 이혼할 거야. 불만 있으면 변호사한테 말해. 그럼 차단한다. 잠깐만! 그 후로 저는 은하에게 이혼 신고서를 보냈어요. 엄청 뻗팅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순순히 이혼 신고서를 써서 보내주더라고요. 아무래도 은하네 어머님이 억지로 도장을 찍게 했나 봐요. 위자료 분할 지급에도 동의했고 결국 이혼은 성립됐죠. 그 후 은하는 저를 나쁜 놈으로 몰아가려고 회사 동료들에게 이혼한 사정을 하소연한 모양이지만 당연히 동료들은 오히려 은하를 이상한 사람으로 봤고 그 후로 은하는 회사에서 눈총을 받으며 지낸답니다. 거기다 위자료 때문에 퇴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굉장히 괴롭게 회사를 다니고 있다네요. 그리고 저는 은하한테 들었던 말이 신경 쓰여서 운동도 하고 향수도 뿌리고 옷차림에 신경도 썼더니 금세 예쁜 여자친구가 생겼답니다. 그것만큼은 은하에게 고마워야겠네요.